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 살짝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다양한 뷰들 여러분 추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과제 넘버1 출제되어 있는 것도 뭔가 프로그레스 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동글뱅이 하나를 달아놔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정도를 능동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식바라는 친구를 지금 여러분이 사용을 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볼륨 조절 기능이라든가 가로 버전 세로 버전 여러분 자주 구경해 본 거, 그거를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도 여러분이 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이제 그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랑 맥스 어트리뷰트 조정해 가면서 사용자한테 현재 지금 당신이 얼마나 심각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레스 바는 기본적으로 마치 텍스트 뷰처럼 지금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 앱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 사람 눈으로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썼다라면, 식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입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느낌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친구도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저 사람이 고른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적절한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맨날 똑같은 코드를 쳤단 말이죠. 뭔가 선언 이렇게 형식 이름 잘 적고 엔터 쳐서 자동 완성 당한 다음에 임포트 문 그거 위에다 자동으로 적어 달라고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아마도 지금 우리 앱 뒤에 이미 준비가 돼 있을 인스턴스 하나를, 뷰 인스턴스 하나를 파인드를 해온 다음에 거기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 값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 중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를 가져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가져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데이터 그럴싸한 거를 계산을 해내고, 그 계산 결과를 다시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가져와서 조합하고 다시 내보낸다, 일종의 택배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유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파이썬 뭐 창컴이라든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내 파이썬 코드도 그 데이터 측면에서 본다면 맨날 하는 일이 똑같았다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넘버는 0 엔터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 도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꾸준히 새로운 값 더해서 담는다라든가 곱해서 담는다라든가 아니면 두 개에서 가져와서 조합을 한다라든가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에 적절하게 뭐 프린트를 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내 프로그램 실행의 종말을 맞이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구성을 해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챙겨놓고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이름은 일단 오늘 수업 자료 제목을 레이아웃이라고 적어놓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었던 지난주까지 확인해 봤었던 지식 위에 이 레이아웃과 관련한 얘기를 한 번 더 얹어 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세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맨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새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동봉해 줬었던 메인 액티비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리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액티비티라는 거를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내 앱을 여러 액티비티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와 같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하는 방법.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래, 추가는 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적당히 이름 적고 딸깍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뭔가 액티비티들 사이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고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가 이제 우리 메인 이슈가 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여러분 나만의 앱을 후반부에 만들게 될 텐데, 그 앱을 여러 화면으로 예를 들면 뭐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맨 처음에 전체를 열람하게 보여주고 저 사람이 그 전체 내용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거나 저 사람이 편집할 수 있게 뷰들을 배치해서 다른 액티비티로서 보여준다라든가를 여러분이 구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세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이번 주랑 다음 주 안에 어떻게든 한번 끝을 내보자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약간 현장 학습 같은 느낌으로 커닝 페이퍼 들고 온 것 같이 주파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인가 뭔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존재하고 A를 골랐을 땐 이렇게 작용하고 B를 골랐을 땐 다르게 작용하는구나와 같은 정도를 챙겨놓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activity underscore main.xml 파일에서도 살짝 튀어나왔었고, 그 다음에 매번 우리 .xml 파일 그 디자인 화면 봤을 때 메인이랍시고 컴포넌트 트리에 꼭대기에 달려있고, 우리가 드래그 해갖고 추가를 하면 그 메인인가 아래에다가 뭐 텍스트 뷰든 에디 텍스트든 버튼이든 그런 애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메인이라는 친구의 그러니까 아이디가 메인이랍시고 지금 잡혀있는 그 뷰의 형식은 constraint layout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그 친구를 열심히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가로 세로 조건 같은 거 동그라미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잘 지정만 해뒀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Shift F10 눌러서 앱을 실제로 빌드를 만들어가지고 내 핸드폰에서 켰을 때 우리 디자인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는 이미 써본 친구고, 얘랑 이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한번 내 앱 화면을 구성할 때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막 마진, 우리 버튼이라든가 디자인 화면에서 드래그 할 때 막 숫자 같은 거 떴었잖아요. 왼쪽 기준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에 보여줄 거냐와 같은 것들. 그래서 마진이라는 친구, 그 다음에 걔랑 좀 비슷한데 살짝 다른 패딩이라는 친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라는 친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요 화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해서 보여줄 것이냐와 관련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직접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막 카카오톡 열심히 막 얼굴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 목록에 막 예를 들면 친구가 3,000명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픈톡방 가입해 있는 게 막 수천 개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맨 위에 떠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라면 보통 이제 그냥 능숙한 솜씨로 검지손가락 위아래로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스크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스몰폰 해가지고 조그만 핸드폰 기준으로 가짜 폰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걔네들을 한 화면에 담기에 좀 애매하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스크롤 기능을 내 앱 화면 구성할 때 적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충 그러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걸 일단 살짝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걔랑은 또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끝이 날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뭔가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면 정상이긴 한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우리 지난 5주차까지 진행했던 게 훨씬 더 내용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뭐 다양한 뷰들 써봤잖아요. 텍스트 뷰든 아무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는 친구도 파레트에서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한 다음에 디자인 화면에 추가하는 걔네들도 전부 다 뷰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java 파일에다가 열심히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는 코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전처럼 선언 적어갖고 find 해올 수 있고, 어떤 어트리뷰트를 값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값으로 지정한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각각의 레이아웃인가 뭔가 하는 친구들의 어트리뷰트를 뭘로 가져갈 거냐를 여러분이 .xml 파일에서 어트리뷰트 탭에서 직접 지정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걔 같은 경우는 이 레이아웃 안에 다른 어떤 뷰들을 추가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추가로 고려를 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얘기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빠르게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직 준비 덜 됐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여유 있으면 Shift F10 눌러갖고 가짜 핸드폰도 미리 켜두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xml 파일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맨날 보던 그 화면이고, 뭐 일단 가짜폰 닫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프로젝트 탭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걸치장스러우면 뭐 언제든지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으니까 파레트 열어주시고 컴포넌트 트리 열어주시고 어트리뷰트 열어둔 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컴포넌트 트리 볼 때마다 이미 메인인가 뭔가 하는 친구가 마련돼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컴포넌트 트리 돼 있고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뭔가 안에 텍스트 뷰 하나가 지금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뭔가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한 단만큼 마치 들여쓰기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게 지금 이 텍스트 뷰는 이 친구에 포함되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지금 아이콘 보시면 자 텍스트 뷰는 A, B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었다면 얘는 지금 그 우리 맨날 하던 그 짓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연결하는 그거랑 관련된 아이콘이 지금 보이고 있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 친구의 형식은 constraint layout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constraint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constraint 뭐 그거 말고 좀 유사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뭐 condition 이라고도 컴퓨터 동네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뭐 조건 내지는 규칙, 룰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적당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 레이아웃이잖아요. 레이아웃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레이 해갖고 아웃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 살짝 깔아가지고 여기저기 풀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다음에 그렇게 대자보를 하나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이 한 판을 어떤 느낌으로 사용자한테 전달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를 아마도 이 동네에서는 명사로서 레이아웃으로 지금 쓰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런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런 식으로 내용물들의 위치라든가 크기를 지정할 때 각각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함으로써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만 할게요. 그 다음에 .xml 파일 자체를 봐도 얘는 지금 constraint layout이 기본적인 전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constraint layout 그 XML 엘리먼트 안에 들여쓰기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text view라는 이름의 XML 엘리먼트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역시나 구경할 수 있습니다. 포함 관계가 .xml 파일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의미 관점에서도 지금 한가운데 있는 텍스트 뷰는 메인이라고 아이디 자동으로 붙여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된 상태로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컴포넌트 트리에 텍스트 뷰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 맨날 보던 어트리뷰트 탭의 텍스트 뷰 형식입니다. 한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카테고리가 있고 이 레이아웃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친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좀 더 편하게 마우스라든가 써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지금 창을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constraint layout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 안에서의 이 텍스트 뷰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기 위한 constraint들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constraint 목록 해가지고 4가지를 지금 우리한테 목록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의 어느 면 기준으로 지금 가져가냐 그 다음에 거기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로 지금 지정되어 있냐 등등을 세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도 지금 너비랑 높이랍시고 우리가 이전에 막 그 매치 컨스트레인트니 뭐니 해가지고 막 최대 크기 최소 크기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양자택일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이 어트리뷰트 자체 제목으로서 이 레이아웃 안에서의 너비랑 높이와 같은 느낌으로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 이렇게 지금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 이거는 저만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 친구의 왼쪽 기준 마진이라든가 오른쪽 기준 마진 같은 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지정하면 그게 방금 전에는 이 두 가지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xml 파일에 적혀 있는 채로 저장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앱을 실행할 때 이 .xml 파일은 리소스니까 그 앱에 포함된 상태로 설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앱을 딱 처음 켰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onCreate 메서드 정의 안에 적어둔 setContentView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이 내용을 꺼내가지고 여기 있는 24라고 알았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 앱 뒤에 있는 자바 코드, 적당한 코드들이 알아서 실행되면서 어트리뷰트들을 지정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살짝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마진
스타트, 마진, 엔드라고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작과 끝이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24dp, 8d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방금 전에 지정한 건 왼쪽이 24, 오른쪽이 8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를 쓰지 않고 마진 스타트, 마진 엔드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어트리뷰트 이름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이라 하긴 좀 그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글씨를 이제 오른손으로 적는다 치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게 먼저 적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나중에 적은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헬로월드도 마찬가지로 H라는 글자는 가장 왼쪽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순서를 반대로 진행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랍어를 적는다라든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적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소위 그 있잖아요. 우종서를 채택을 해서 오른쪽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 바꾸면 엔터키 치면 왼쪽 위로 올라가서 쭉 내려가고 이런 느낌으로 옛날엔 책을 적었었죠. 아시아 사람들은. 지금은 근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다음 줄은 밑으로 가는 좌우행서 같은 느낌으로 적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요즘 요 구글 동네,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나중에 아랍어 버전으로 우리가 나중에 패치를 한다거나 할 때 자동으로 요 전체 내용이 좌우 반전되는 느낌으로 보여줄 수도 있게끔 시작 부분, 끝 부분 같은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을 지금 명명을 하고 있다. 적당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괄적으로 잘 해둔 앱들은 아랍어 버전 딱 고르면 평소에 보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보여준다라 봐주시면 돼요. 아마 이제 아랍어 쓰는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좌우 반전돼 있는 앱 화면을 봤을 때 좀 더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타트가 왼쪽, 엔드가 오른쪽이다라 생각해 주시면 여기는 큰 무리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트로 복습은 이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 그 레이아웃인가 뭔가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팔레트를 보시면 우리 맨날 자주 쓰는 것들 텍스트 뷰 버튼 이런 애들 지금 커먼 탭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텍스트 요 안에는 지금 맨 위에 있는 애만 미안해요. 텍스트 뷰고 그 밑에 있는 애는 전부 다 에디트 텍스트의 변종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버튼들 해서 우리 지금 막 체크박스니 뭐 그런 거 이전에 써봤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라 그래가지고 항목이 따로 그룹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 누르시면 일단은 자 다시 봅시다. 이거 지금 가나다 순이 아니란 말이에요. ABC 순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신 분들은 제발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자주 써줬으면 좋겠다. 그 상단에 노출되는 파워 광고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를 맨 위에 띄워주고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게 아마도 리니어 레이아웃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마련되어 있고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가 그 아래에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또 뭔가 테이블 레이아웃이니 아니면 뭐 공간 창출을 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가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는 요게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요게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제공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오늘은 일단은 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가로 버전, 세로 버전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콘도 다르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핸드폰 위아래로 길게 쓰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초기화를 해둔 채로 갈게요. 우리는 지금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요 디자인 화면에다가 적당히 텍스트 뷰 위 정도 되는 공터에다가 드랍을 한번 해봅시다. 드랍을 했더니 지금 헬로월드 적혀 있었던 거 윗 공간을 그냥 큼지막하게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현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봤었던 위아래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그래서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할 수 있게 UI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함 관계가 지금 컴포넌트 트리에도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조건을 지정 안 했으니까 오류가 뜨긴 하는데 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새로운 뷰를 추가할 때 걔를 어떤 레이아웃에 포함시킬 건지를 여러분이 이제 능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원래 텍스트 뷰 하나 들어있었잖아요. 헬로 월드 보여주기 위한 거. 얘를 컴포넌트 트리에서 골라가지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지금 프로젝트에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드래그를 하시면 적당히 얘가 누구 레이아웃에 포함될 건지를 네모를 쳐서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살짝 왼쪽 오른쪽 하면 점선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텍스트 뷰를 왼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클릭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얘는 여전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된 느낌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드래그를 하되 약간 리니어 레이아웃 살짝 아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얘는 이제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친구로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얘가 원래는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디자인 화면에서. 근데 지금은 전체 화면의 왼쪽 위 좌상단 끝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채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조금은 불편한 면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요 컴포넌트 트리의 다른 뷰 살짝 구경해 봤다가 다시 한번 이 텍스트 뷰를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다시금 텍스트 뷰의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을 살짝 위아래로 올려 내려 보시면 우리 맨날 봤던 그 네모나고 마진 지정할 수 있는 그 창이 지금 날아간 걸 볼 수 있어요. 요 레이아웃 그룹에 원래 네모 같은 거 이상한 거 있었는데 지금은 걔네들 싹 사라지고 그냥 너비 높이 뭘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지정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방금 전에 추가한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경고창 나오는 거 보이듯이 이 친구는 진짜로 여전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얘를 눌렀을 때는 그 레이아웃 자체에 다른 뷰들 포함할 수 있는 그 뷰 자체의 가로 세로 조건을 우리가 여전히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마우스를 써서 이 친구가 왼쪽 화면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 화면 오른쪽 기준으로 적당히 드래그해서 드랍해서 저 하얀색 동글뱅이가 색깔이 있는 동그라미로 바뀌도록 지정을 해주시고,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게 일단 붙여놓은 채로 스타트를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가로 세로 조건 위아래 왼쪽 오른쪽 다 지정했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형태로, 그러니까 가로로는 지금 충분히 큰 것 같고 세로로는 지금 적당히 커다란 네모 정도로 지금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다른 어트리뷰트를 살짝 구경해 보면 얘 지금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가 지금 이딴 식으로 이상한 숫자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했단 말이에요. 디자인 화면에서. 그래서 그 헬로 월드 느낌표 위에 빈 공간의 크기가 얼마냐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숫자를 그냥 수동으로 입혀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원한다라면 이 숫자를 고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너비를 먼저 한번 봅시다. 너비를 여러분이 봤을 때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늘 보던 그 두 가지 선택지를 여전히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비를 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시면 뭔가 살짝 꿈쩍거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를 역시나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시면 이제는 우리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너비는 뭐 그렇다 치고 높이를 웹 컨텐트로 바꿔주시면 이제는 몹시 얇은 크기,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본인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 본인한테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 뷰 하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 뷰 하나를 보여주기에 적절한 가장 작은 크기가 되도록 그렇게 최소화를 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친구 상하 좌우 조건이 다 지정돼 있잖아요. 이 친구의 아래 조건을 지금 이 어트리뷰트 탭에서 검은색으로 지금 찍혀 있는 거를 검은 점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는 이 친구는 세로로는 위 조건만 달려 있는 거예요. 세로로는 위 조건만 달려 있고 화면 위에 찰싹 붙어 있는 채로 최소 크기를 갖도록과 같이 지금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한 채로 가져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만 할게요. 지금 제가 가로로는 최대 크기, 세로로는 최소 크기를 갖도록 했는데 만약에 세로로 지금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하면 얘는 이전에 본 것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세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로는 왼쪽 오른쪽이 다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컨스트레인트 정할 수 있는 네모칸 보시면 우리 아까 눌렀던 그 버튼 아래에 50이라고 적혀 있는 씩바가 지금 하나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더니 가로 방향 바이어스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이어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바이어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기술과정 그거 하잖아요. 기술과정 시간에 막 뭐 공구 이름들 중에 뭐 선반이님, 뭐 버니어 캘리퍼스님 막 그런 되게 복잡한 단어 들어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바이어스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편향, 편차, 기울어짐 막 그런 느낌의 뭔가 약간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런 사회가 좀 어느 정도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 같은 것들을 어느 쪽에 편향돼 있다, 바이어스가 지금 돼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텍스트 뷰는 가로로 최소 크기를 갖도록 해놨고 일단은 바이어스 상으로는 50대 50, 1대1 같은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을 균형 있게 빈자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씩바를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저만 할게요. 이거 귀찮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빈 공간이 그러니까 화면 전체 기준으로 이 친구는 조건을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로 길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로 길이를 최소 한도로만 가져가 주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차지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안 하고 있는 빈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왼쪽 오른쪽을 몇 대 몇 비율로 남겨둘 것이냐, 따라서 그 빈 공간 안에 이 친구의 실제 위치를 어느 정도 비율의 영역에다가 안착을 시킬 것이냐를 우리가 세밀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좌편향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편향이 돼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50으로 놔둔다라는 게 아마 기본 세팅인 것 같아 보여요. 50으로 놔둔다라는 건 왼쪽 오른쪽 균형 있게 중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한가운데 배치하겠다라는 의미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위아래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바이어스를 잡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위 조건만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화면 위 꼭대기 붙잡고 있을 거야만 가지고는 이 친구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래 조건까지 잡으면 위 상한선은 여기고 하한선은 여기니까 너는 최대 이만큼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아래 조건까지 잡으면 그때는 역시나 우리가 세로 버전 바이어스도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원래 상태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원래 상태는 지금 가로로 최대, 그 다음에 세로로 최소,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붙어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스크림 어쩌고 저쩌고 앱 만들 때 체크박스 3개 추가할 때 조금 귀찮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친구가 화면 위에 일렬로 예쁘게 나열돼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마우스로 동그라미 드래그 해가지고 너는 얘 바로 아래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줄 딱딱 맞춰줘와 같은 느낌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조건을 지정해야 됐던 이유는 그 체크박스들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앱에는
걔 말고 다른 버전의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새로운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팔레트 열어주시고 버튼스 까시면 버튼 있잖아요. 이 친구를 드래그를 하되 컴포넌트 트리에서 진행을 합시다. 그게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버튼 이 친구 드래그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당히 아래 오른쪽에다가 드랍을 해주세요. 여러분 모니터로 보면 이 친구가 어디에 포함된다, 어디에 포함된다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적절한 색상으로 얄팍하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드랍을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버튼 하나요, 두 개요, 세 개까지 한번 포함을 해봅시다. 포함을 시켜보면 물론 지금 경고가 뜨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오류는 뜨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번 추가할 때마다 디자인 화면에서 버튼들이 세 개의 버튼이 가로로는 지 맘대로 최대 크기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세로로는 지금 최소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버튼 누르기에 적절한 만큼의 크기를 갖도록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지금 얘네가 일렬로 리니어하게 줄 맞춰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텍스트 뷰 지금 맨 꼭대기에 있고 그 아래 버튼 2, 버튼 3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컴포넌트 트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 화면의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버튼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른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보시면은 자동으로 얘가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자동으로 이 친구들의 너비는 지금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매치 패런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매치 패런트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뭐 부모 자식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레이아웃이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가로 영역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조건 안에서의 최대랑은 조금 구분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 그 정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최소로 지금 자동으로 세팅된 채로 스타트를 한 것 같고, 그 네모 어쩌고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동그라미 보이는 그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저만 할게요. 요 너비 이런 데 누르시면 얘는 선택지를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제공한다 이거예요. 매치 컨스트레인트는 없고 대신에 매치 패런트를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서 제공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같이 합시다. 그래서 버튼 3개 중에 맨 위에 있는 버튼을 한번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너비를 웹 컨텐트로 바꿔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버튼의 가로 길이, 너비가 지금 본인의 내용물, 자 버튼 입장에선 본인의 내용물이 결국 텍스트 어트리뷰트인 거잖아요.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고, 또한 저 사람이 이걸 나중에 엄지손가락으로도 누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포함하는 적절한 여백까지 포괄해서 적절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그 다음에 그러한 작은 버튼이 전체 리니어 레이아웃의 왼쪽에 나열되어 있도록, 달리 말하면 스타트 주변에 나열되어 있도록, 스타트 방향 주변에 나열되어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자동으로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봐봐요. 우리 지금 요 세 버튼은 셋 다 높이가 최소가 되도록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웹 컨텐트로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 가로로 조그마한 버튼에 레이아웃 하이트 높이를 매치 패런트로 바꾼다, 그러니까 최대 크기를 갖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건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높이를 웹 컨텐트가 아니라 매치 패런트, 내 부모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 다 땡겨서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의외로 아무 변화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님한테 다 달라고 했더니 그냥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최소한 만큼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매치 패런트랑 웹 컨텐트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기능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로 방향은 지금 확실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널찍하게 차지하거나
필요한 만큼만 조금 차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로 방향은 지금 그게 정상 동작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살짝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로 방향이랑 세로 방향에 뭔가 느낌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치 패런트를 한다라는 건 리니어 레이아웃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땡기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당연하게도 지금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서 이만큼을 제 내용물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쓸 거예요와 같이 본인에 대한 너비랑 높이 세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본인에 대한 너비가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너비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게끔 충분히 넓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컨스트레인트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이에요. 왼쪽 오른쪽 다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다 차지할 거예요를 의미하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세팅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공간이 널찍하게 잡혀 있었고 그 안에서 이 버튼은 조금만, 이 버튼은 전부 다, 다른 버튼도 전부 다 같은 느낌으로 내부적인 선택권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높이는 그렇지 않아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는 현재 웹 컨텐트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내 지금 내용물들을 보여주기 적절한 가장 작은 크기를 갖도록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 높이 엄청 얇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버튼을 추가할 때마다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서의 본인의 높이를 살짝씩 키웠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둥이 가죽이 된 거고 충분히 넓긴 한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첫째 자식이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부모님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친구는 자동으로 제 자식이 지금 전 재산을 다 갖고 싶다고 하는데 네 전 재산 다 주세요와 같이 얘 자체의 크기가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매치 패런트나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부모 세팅이 우선한 거예요. 부모가 절약해서 살자라고 웹 컨텐트로 잡아놓은 이상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버튼이 부모님 가진 거 다 주세요 하고 매치 패런트라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높이가 늘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절약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포함 관계에 입각한 여러 어트리뷰트들 사이에 일종의 연관성이 지금 여기에 반영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두 번째 세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버튼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건드린다고 해서 다른 뷰에 다른 어트리뷰트가 지 맘대로 결정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립돼 있던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그냥 각각의 변수라고 치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오히려 그게 불편했어요. 우리가 칼로리 값만 바꾸면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도 바뀌고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자동으로 바뀌었다라면 정말 편했을 건데 그게 목표니까. 근데 자동으로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set progress 그 다음에 set text 해가지고 메시지 만들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 그 데이터 흐름을 잡아줘야 됐었습니다. 의미 관점에서는 이 칼로리스 변수랑 저 두 어트리뷰트들이랑을 연결을 한 거예요. 연관성을 우리가 직접 세운 겁니다. 그리고 칼큘레이트 호출할 때마다 그 연관성과 관련한 작업이 한 번 발생하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내부 안에 있는 친구들의 높이랑 관련한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내 본체에 해당하는 높이랑 관련한 어트리뷰트를 각각을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서 저 버튼 지금 조그만한 가로로 조그만한 버튼의 실제 높이가 서로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부분 가면 우리가 생각할 게 좀 더 많아진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여기까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랫면 기준을 화면 아래 기준이 되도록 조건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대롱대롱 매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친구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하이트를 웹 컨텐트가 아니라 매치 컨스트레인트가 되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놀랄 만한 결과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눌러보시면 이딴 식으로 지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아담한 좌우로 조그맣고 세로로 조그맣던 그 첫째 자식이 어처구니 없이 길어졌습니다.
얼마나 길어졌냐면 이제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은 아예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 개 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전히 헬로월드 느낌표 텍스트 뷰는 맨 꼭대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첫 번째 버튼, 가로로 짧았던 첫 번째 버튼의 세로 길이가 어처구니 없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 버튼의 높이는 매치 패런트입니다. 근데 매치 패런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텍스트 뷰까지 위로 밀어내고 공간을 차지하진 않는 거예요. 그 친구의 높이 딱 최소 크기로 잡아놓고 이 친구는 부모의 남은 리니어 레이아웃이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남은 영역을 다 주세요와 같이 지금 세팅을 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영역 지금 화면 맨 밑에까지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나머지를 다 쓸어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버튼 2랑 버튼 3는 지금 본인들은 소박하게 저 텍스트 어트리뷰트만 보여주고 싶은데요 라고 최소 크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어 레이아웃이 제공할 수 있는 남은 영역이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 2랑 버튼 3는 지금 화면상의 높이가 0으로 잡혀버렸다 보시면 돼요. 뭐 남은 영역이 없는데 뭐 더 줄 수는 뭐 대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라졌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 버튼은 다시 욕심 그만 부리고 최소 높이를 가져가줘와 같이 웹 컨텐트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지금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 조건을 쿨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타이틀을 다시금 소박하게 최소 높이로 가져갈게요와 같이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 길다란 버튼 최소 높이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래 조건을 풀어주시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높이가 0이 돼버리긴 합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가 0이 아니라 본인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 높이는 주세요와 같은 느낌의 웹 컨텐트로 바꿔주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신한테 포함되어 있는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지정하는 친구가 리니어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막 리니어하다, 그 막 선형적이다, 아니면 줄 맞춰가지고 배치해주는 친구다,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그렇긴 하지만 리니어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xml 파일에서 지금 열심히 계획할 수 있는 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도 다른 레이아웃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잖아요. 그 친구 안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할 거냐 적절한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안쪽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 친구는 본인에게 내용물에 해당하는 본인의 포함되어 있는 뷰들을 언제나 본인이 지금 구사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영역에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순서는 여러분이 .xml 파일에다 적어놓은 순서와도 일치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수동으로 다 어떤 레이아웃의 새로운 뷰를 add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add 한 순서대로 배치를 해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세로 버전, 버티컬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하나씩 나열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가로 버전이면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해 주겠죠. 뭐 아랍 사람이면 반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앱들 막 게임 같은 거 제외하면은 세로로 핸드폰 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더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만약에 두 번째 버튼도 지금 저는 너비가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최소 너비만 주세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의미 관점에서는 조그만 버튼 두 개를 한 줄에 배치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버튼 오른쪽에 공간이 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떤 뷰의 오른쪽에 그 다음 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래 같은 느낌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요즘 이제 UI, UX 그걸 모아가지고 네 글자를 한 번에 부르는 게 메타인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간에 그런 요즘 막 카카오톡 털리는 그런 것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엄지손가락 누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앱 화면을 구성을 해두면 뭔가 내가 지금 화면 커다란 핸드폰 샀는데도 이득을 못 본다라고 사람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낭비가 지금 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리니어 레이아웃은 절대로 그런 거를 지가 맘대로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가서 빈 공간을 착실히 활용을 한다라든가 해주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동으로 한 땀 한 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왼쪽 위에 발사 버튼이 있었고 그 오른쪽의 텍스트 뷰를 빈 공간 다 차지해와 같이 지정하는 그런 식의 세세한 커스터마이즈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었어요. 빈 공간이 싫다. 다른 뷰를 어떤 뷰의 오른쪽에도 추가할 수 있고 아래에도 추가할 수 있고 심지어 위에도 추가할 수 있고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얘는 그런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수동으로 그런 어트리뷰트를 레이아웃과 관련한 어트리뷰트를 직접 적지 않아도 알아서 아래에다가 차곡차곡 배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그 아이스크림 어쩌고 프로그램 생각해 보면 체크박스 순서대로 예쁘게 잘 나열돼 있어야 심미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건데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런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이 세 버튼은 항상 왼쪽 기준으로 딱딱딱 맞춰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다라고 지금 시점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랑 비교를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덜 골라도 되고 대신에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저 빈 공간 좀 활용하고 싶은데 할 때 뚜렷한 뾰족한 추가적인 선택지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첫 번째 버튼 뒤에다가 첫 번째 버튼 오른쪽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현재 이 상태잖아요. 첫 번째 버튼 오른쪽에다가 내가 다른 뷰를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지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어 화면 전체 차지한 적당한 크기로 지금 판을 깔아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하는데 특정 영역만 어떤 버튼, 어떤 뷰의 오른쪽에 다른 뷰를 배치하고 싶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전환한다. 그럼 우리 그 수많은 수십 번의 드래그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다 검은색으로 칠해야 될 거예요. 개 귀찮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따른 레이아웃을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그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다가 왼쪽에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뷰와 같은 느낌으로 나열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팔레트 가셔서 레이아웃 가신 다음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있었잖아요.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신경 써서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를 추가를 하되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가장 먼저 추가되도록, 그러니까 텍스트 뷰 바로 위면서 살짝 오른쪽이 되도록 이렇게 드랍을 해주세요.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가 이 순서대로 나열돼 있으면 적절합니다. 자, 요거 컴포넌트 트리에서 드랍할 때 적당히 오른쪽에다 대고 그래야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는 식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다라면 드래그 해가지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일단은 뭐 너비 높이 둘 다 매치 패런트로 잡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가로로 조그만 버튼 하나를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드래그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헬로 월드 출력하고 있는 거를 그 뒤에다가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공간을 진짜로 알뜰살뜰하게 활용하는 그런 연출을 여러분이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맨 왼쪽에 조그만 버튼 하나가 있고 그 오른쪽에 지금 헬로 월드 느낌표 텍스트 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높이가 지금은 부모한테 다 달라고 하는 도둑놈 같은 심보로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얌전하게 최소 크기를 갖도록 웹 컨텐트로 바꿔 놓읍시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자, 봐봐요. constraint layout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이전부터 꾸준히 써왔는데 사실은 그 방금 레이아웃 파레트에서 봤던 애들 중에서는 constraint layout이 가장 늦게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메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엔 걔 없이 막 그 여러분 윈도우 다양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계산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택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줄맞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특정 영역만 이제 직각으로 나열을 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면 특정 영역만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밀어넣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런 화면 디자인을 하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카톡 친구 목록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카톡 친구 목록은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뭐 그러니까 친구 이름 순으로 위아래로 나열되도록 리니어하게 나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지금 막 오늘 생일인 친구 뭐 프로필 업데이트 돼 있는 친구들은 많을 때는 그 친구들은 가로로 나열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도 드래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셈입니다. 거기도 지금 아마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서 좀 더 정밀하게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써서 기본 목록을 만들고 오늘 생일인 친구 목록만 가로 버전으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했겠구나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옛날에 왜 안 썼냐 뭐 저런 좋은 기능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선택지를 많이 제공을 하려면 첫 번째로 코드를 많이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를 매번 실행해야 돼요. 따라서 느려집니다. 둘째로는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 얘는 뭐를 골랐냐, 다른 애는 뭐를 골랐냐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로서 담고 있어야 됩니다. 어트리뷰트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핸드폰 메모리 위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등등이. 그리고 옛날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메모리 크기가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메모리 공간을 추가로 쓴다 하는 건 섣불리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즘이야 뭐 유튜브 영상 한 편 보면 막 뭐 그 데이터 막 3기가씩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인터넷. 옛날에 인터넷을 3기가를 썼다? 1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통신료로만. 그 당시 이제 종량제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들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다른 새로운 메타, 옛날에는 쉽게 주장할 수 없었던 데이터 듬뿍듬뿍 쓰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정밀하게 디자이너가 본인이 원하는 화면 연출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도입됐고 오늘날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거를 파레떼 맨 위에 배치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왜냐? 걔가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비록 번잡하긴 하지만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도 새로운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한 다음에 전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도 기본적으로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헬로 월드 집어넣어두고 우리한테 출고를 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쓴다라는 건 고전적인 스타일의 UI 디자인을, 화면 디자인을 하겠다인데 구간이 명관이잖아요. 애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 자체가 목표면 우리가 큰 고민하지 않고 어디다 나열할 거냐 잘 확인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 배치하시면 만사오케이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요거랑 완전히 똑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담겨 있었던 거 하나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이거랑 똑같은 연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지금 동그라미들 쟤네 클릭할 때마다 보일 거잖아요. 걔네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드랍을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4개의 그러니까 3개 버튼이랑 텍스트 뷰 하나에 위치를 우리가 적절하게 줄 잘 맞춰서 배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트리뷰트를 설정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최소 또는 최대와 같은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을 때 구도가 그럭저럭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의 연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섞어서 쓴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애들도 사실 다 섞어서 쓰고 있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각 뷰들이 차지하는 영역을 위치랑 크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들을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부 조정과 같은 겁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일단 지금 조그만한 버튼 있잖아요. 맨 왼쪽 위에 보이는 버튼.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는 현재 둘 다 웹 컨텐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얘를 매치 패런트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가 제시하는 이지선다 문제뿐만 아니라 얘 자체의 너비를 고정값을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때려 넣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의 가로 세로를 적당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의 가로 세로를 가로를 80,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뒤에다가 dp라는 단어까지 적고 일종의 단위 같은 느낌인 것 같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너비는 80dp로 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현재 세팅상으로는 얘는 본인이 차지하는 영역이 살짝 줄었어요. 줄면서 이제 더 이상 버튼 6글자를 한 줄에 보여주기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줄에 걸쳐서 본인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높이가 살짝 증가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역시나 80dp로 잡아주시면 이제는 둥글둥글하긴 하지만 일단은 정사각형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160dp, 800dp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그 봐봐요. 우리 그 이전에 컨스텐트 레이아웃 쓸 때 화면 왼쪽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뜨려줘.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도 적당히 16 정도는 띄워놔야지 사람들이 누르기 편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막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진을 지정하는 게 가능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버튼의 각종 마진을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조금 슬프게도 레이아웃 요 그룹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80 곱하기 80짜리 버튼을 고른 채로 스크롤을 쭉 내려가 보시면 어딨냐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중간보다 살짝 아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볼 수 있고 현재 세팅은 물음표 5개가 지금 그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5개 한 세트인데 다 몰라요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이제 왼쪽에 보시면 갈매기 모양 꺽쇠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까시면 마진을 우리가 다양한 어트리뷰트를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꽤 많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레이아웃 마진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름이 있고 얘네들은 다 막 뭐 스타트, 탑, 엔드, 라이트, 바텀 이런 식으로 토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레이아웃 마진이라고만 적혀있는 애를 한번 8dp로 지정하라고 엔터를 쳐보세요. 자, 엔터를 쳤을 때 디자인 화면이 어떻게 바뀌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엔터를 쳤더니 이런 느낌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저 버튼 영역의 주변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천편일률적으로 8만큼의 마진 공간, 여유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텍스트 뷰는 살짝 옆으로 밀려난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걸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마진 바로 밑에 있는 마진 스타트만 한번 팔만큼 지정을 해봅시다. 8dp 지정하시면 얘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 기준, 미국 사람 기준이니까 왼쪽을 8dp만큼 여기 공간을 두고 나머지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마진, 상하 마진을 넷 다 여러분이 수동으로 지정하고 싶다면 다른 쪽 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마진 스타트도 있고 마진 레프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글자 같은 거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반대 이제 아랍어 버전으로 할 때 좌우 반전을 해야 된다라면 스타트 앤드를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얘는 막 그림 같은 거다. 그래서 왼쪽에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다. 화면상으로 하면은 그때는 마진 레프트 같은 느낌으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는 뭐 아랍어 그런 거 쓸 거 아니니까 스타트를 쓰시든 레프트를 쓰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해도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이제 여기는 상하 좌우 네 가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어디 봅시다. 왼쪽은 공란으로 두시고 그다음에 위아래는 이제 탑이랑 바텀이 될 것 같아요. 위아래는 8dp로 놔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6dp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채로 가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버튼은 지금 가로로 80, 세로로 80이고 내용물은 6글자짜리 친구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저 버튼 6글자를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80만큼의 영역에 얼마든지 한 줄로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세팅상으로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아직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추가적인 영역이 내부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다. 걔가 지금 간섭을 하고 있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보여줄 공간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좁게 잡혀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내부적인 세팅을 살짝 완화를 시킨다든가 하면 여전히 전체 크기를 80 곱하기 80으로 유지한 채로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한 줄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구나까지 여러분이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진이랑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패딩 어트리뷰트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패딩은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P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패딩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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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꺽쇠 눌러갖고 까면 회색으로 얍실하게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 24dp, 6dp 같이 지 맘대로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24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xml 파일에서 구경해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이 버튼에 대해서는 현재 패딩 어트리뷰트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정해 놓지 않았다라면 버튼들은 기본으로 24 곱하기 6만큼을 패딩으로서 세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내가 직접 수동으로 이 친구의 패딩 어트리뷰트를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딩 찾으셨으면 까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냥 패딩일 거를 한번 골라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지금은 이제 80 곱하기 80이잖아요. 따라서 40dp로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40dp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엔터 치면 이제는 아예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전체가 80입니다. 왼쪽으로 40, 오른쪽으로 40, 위로 40, 아래로 40 하면은 사실상 셔터 닫는다 하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 버튼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40dp가 가장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저만 하고 올게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너비랑 높이를 웹 컨텐트로 바꿔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너비를 40 곱하기 40을 그 제한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본인의
내용물을 충분히 보여주고 패딩 영역도 전부 다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불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불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버튼 6글자 본인의 내용물을 한 줄에 걸쳐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가로로 좀 더 길어졌고, 지금 대충 여백 자체는 확실히 위아래 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이 튼실하면서 동등하게 지금, 그래서 마치 타원 같은 느낌으로 그 운동장 같은 느낌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여전히 이건 저만 할게요. 귀찮으니까. 만약 여기서 패딩을 0dp로 지정한다라면 여기는 조금 슬프게도 우리가 패딩을 0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 6글자만 딸랑 보여준다든가와 같은 극단적으로 축소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여백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는 채로,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일반적인 버튼보다는 확실히 좁긴 하죠, 지금. 그런 상태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일종의 강제 조건,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버튼으로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건이 뒤에 아마도 마련돼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니요, 그래요. 여기는 우리 지금 버튼 6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40dp로 놔두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태죠. 그 다음에 저만 요거를 잠깐 이게 아닌데 80dp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쁜 버튼 하나 나온 채로 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그래요. 버튼은 저 패딩인가 뭔가를 두툼하게 우리가 적용할수록 보라색 영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당연히 보라색 영역을 보고 저 버튼 눌러야지라고 마음먹고 본인의 손가락을 눌렀다가 뛸 거예요. 클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 버튼 말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뷰에도 우리가 패딩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 텍스트 뷰에도 마진을 지정하는 건 확실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왼쪽에서 좀 더 떨어뜨려 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한다면. 여러분 그 과제 넘버원 할 때 막 예를 들면 뭐 색상을 지정하는 곳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레이블 같은 느낌으로 텍스트 뷰를 꾸민다라면 뭐 원한다면 마진을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친구의 패딩을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텍스트 뷰에 패딩을 지정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저만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패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기본적인 패딩은 아예 세팅이 안 되나 봅니다. 버튼이랑 다르게. 왜냐하면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친구의 패딩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직하게 안 정하면 완전히 0인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좌우 위아래 전부 다 40dp로 해줘 하면은 고지고대로 지금 충분히 영역을 잡아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겸사겸사 이 친구는 지금 헬로월드 느낌표 저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이 텍스트 뷰가 차지합니다와 같이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영역 표시까지 지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패딩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이 친구의 마진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마진을 40dp로 지정할 때는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오묘해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아까랑은 다른 느낌으로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버튼 어딨냐, 레이아웃 마진을 40dp로 했더니, 자, 마진 전체 하지 말고 레프트만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를 40dp로 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40만큼 더 여유를 두고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데 부모님이 차지할 수 있는 가로 영역을 40만큼을 지금 낭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마진을 지정을 할 때는 저 텍스트 뷰 자체가 차지한다라고 얘기하는 파란색 영역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 마진이랑 패딩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진과 패딩의 차이.
일단 우리가 어떤 뷰에 대해서 마진도 지정하고 패딩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마진이라는 뭔가랑 그러니까 어떤 뷰의 마진 영역과 패딩 영역의 차이가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 눈으로 봤던 바로 그겁니다. 자, 어떤 뷰에 대한 마진은 그 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다만 다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진짜로 빈 공간으로서 남겨주세요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포함되는 레이아웃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진 영역은 내 거도 아니고 다른 누구 거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이 됩니다. 여전히 레이아웃한테 남아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으로 클릭을 한다든가 해도 여러분은 레이아웃을 클릭했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을 망정 저 텍스트 뷰를 클릭했다, 버튼을 클릭했다라고 판정되지는 않는다 보시면 돼요. 반면 패딩 영역은 명백히 나 자신의 여유 공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내용물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두툼하게 여유를 남겨둔 채로 보여주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한다면 이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아니 그래요, 전체를 합시다.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패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를 40dp로 하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 있어서 내용물은 저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버튼 들어있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다른 버튼 두 개랑 걔네들을 얼마든지 화면 전체에 꽉꽉 채워서 보여줄 수도 있긴 한데 굳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40만큼 여유를 남겨둔 채로 그 안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에 본인의 내용물을 보여주게 세팅을 한 겁니다. 보통은 이 짓은 안 하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그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버튼의 마진 영역은 보라색이 아니에요. 어떤 버튼에 대한 마진 영역은. 반면 어떤 버튼에 대한 패딩 영역은 명백히 그 버튼의 것이 맞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칠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런저런 다양한 어트리뷰트들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다음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 텍스트 뷰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텍스트 뷰의 너비랑 높이를 레이아웃 상의 너비랑 높이를 전부 다 매치 패런트가 되도록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튼이 먼저 추가됐으니까 버튼이 먼저 포함됐으니까 그 친구의 영역 딱 결정됩니다. 그 친구의 마진이랑 패딩 다 고려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온 텍스트 뷰가 남은 거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를 다 받았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이 이 텍스트 뷰는 본인이 지금 엄청 넓은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고 본인의 목표는 그 내부 영역에다가 본인의 내용물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헬로 월드를. 근데 얘는 지금 그거를 저렇게 널찍하게 우리가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를 왼쪽 위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습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들은 지금 그렇지 않죠. 버튼들 지금 밑에 있는 저 길다란 버튼들 가로 영역 충분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튼 6글자로 얼마든지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여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그러지 않는 거예요. 버튼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용물 역시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기본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전체 영역의 한가운데다 보여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 뷰랑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텍스트 뷰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키운 상태에서 걔가 내용물을 한가운데다 보여주면 좋겠네, 오른쪽에 정렬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쓰는 게 일단은 요 동네에서는 그래비티라는 친구를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넣었어요. 텍스트 뷰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영역들을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버전이니까 그리고 전체 이 친구가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남은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로 버전은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높이만큼을 지금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텍스트 뷰를 고른 채로 역시나 스크롤을 좀 많이 내리면 G겠죠. 그래비티니까. 그래비티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막 물음표 그런 게 아니라 깃발 모양이 하나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꺽쇠를 여러분이 눌러보시면 뭔가 엄청 많은 체크박스들을 OX 선택지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래비티 말 그대로 중력이잖아요. 그렇죠? 만유인력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중력을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할 거냐, 어느 방향에서 끌 것이냐를 끌어올 것이냐와 끌어당길 것이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지금 가나다 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바텀이라는 게 맨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요걸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요걸 체크를 하면 진짜로 이제 헬로월드 느낌표가 땅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내용물을 밑에 딱 붙여줘와 같이 바텀을 체크하면 그런 느낌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 반대되는 것도 아마 있겠죠. 얘 반대되는 탑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얘를 체크하면, 자, 저는 지금 바텀도 체크를 했고 탑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밑에서도 땡기고 위에서도 땡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할 때 본 것처럼 이 친구는 본인의 내용물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한가운데 대롱대롱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지금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중력이 아래에서도 작용하고 위에서도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상하 방향도 그게 가능하다면 좌우 방향도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체크를 다 해제한 상태에서 스크롤 조금 내리면 센터 버티컬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체크하면 아까 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효과를 내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저렇게 깃발, 뭐 영어로는 플래그잖아요. 그런 플래그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플래그를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뒤에서 깃발을 들어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깃발 하나하나는 명백히 든다 안 든다, 든다 안 든다, 든다 안 든다와 같이 각각 하나씩 개별적으로 줄줄이 깃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막 봉화 같은 거나 수신호 같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택지는 예를 들면 센터 버티컬 세팅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는 내부적으로 탑도 세팅을 하고 바텀도 세팅을 하도록 그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스위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는 스위치가 여러 개 있고 이 스위치를 ON 하거나 OFF 할 때마다 어떤 깃발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세팅하는 게 탑, 바텀 두 개를 세팅하는 거랑 동치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센터 호리즌탈까지 하시면 얘가 이제 아마도 레프트랑 라이트 둘 다 체크를 해주겠죠. 그런 느낌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텍스트 뷰가 차지하는 전체 영역, 본인의 내용물을 본인이 내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한가운데에다가 본인의 내용물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예쁘게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편하냐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할 만한 건인 것 같아요. 뭐랑 비교했을 때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우리 화면 한가운데 헬로월드 있었잖아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배치되어 있는 텍스트 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조건 다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진을 특별히 주지 않고 웹 컨텐트로 크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처럼 이 텍스트 뷰 자체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가져간 다음에 그 안에서 내용물을 한가운데 보여주와 같이 그래비티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리니어 레이아웃들은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처럼 왼쪽 오른쪽 조건을 둘 다 지정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처럼 후자의 방법을 쓰고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하면 그 그래비티라는 친구는 어떤 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예요. 그 다음에 그 뷰가 본인의 내용물을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영역 안에 어떤 부분에다가 나열을 해서 보여줄 거냐를 여러분이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봐봐요. 현재로서는 이 텍스트 뷰는 크기가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위에 붙일 거야, 왼쪽에 붙일 거야와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의 너비랑 높이가 최소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비티를 뭘 잡으셔도 그래비티 이거 해줘요. 잠깐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뭘 어떻게 누르든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내부적으로 저는 왼쪽 정렬할 거예요. 오른쪽 정렬할 거예요는 본인의 크기가 충분할 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텍스트 뷰 자체의 크기가 헬로 월드 보여주기에 충분한 최소 크기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전혀 여유 공간 같은 게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해둘게요. 오케이. 자, 그렇고 그럼 이제 얘는 뭔가 지금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맨 밑에 붙이거나 맨 위에 붙이거나 가운데 붙이거나 세 가지 선택지를 결과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다시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지금 이 헬로월드 느낌표가 지금처럼 가운데긴 한데 살짝만 위에다가 띄워서 보여주고 싶다. 그딴 마음이 들었다 칩시다.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지금 얼마만큼 띄워서 보여주고 있냐 살짝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마진 내지는 패딩을 이 친구한테 지정을 하면 될 겁니다. 마진을 지정하면 이 친구가 차지하는 영역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밑에만 얼마만큼을 까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바텀 마진을 제공하면. 그 다음에 패딩을 한다라면 이 친구 그 뭐 중력이 작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물 보여주기 위한 내부 영역을 어느 정도 추가로 여유 공간을 두는 겁니다. 그 여유 공간을 제외한 채로 한가운데 보여주기서와 같이 세팅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맨 위에 맨 아래 한가운데가 아닌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다가 내용물을 배치를 하고 싶다라면 이 그래비티를 쓰는 게 조금은 더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랑 비교를 할 때 불편하냐?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쓰고 그 다음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조건 다 지정하고 바이어스를 적용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 바이어스 생각해봐요. 5대5 가르마를 할 거냐 7대3 가르마를 할 거냐 여러분이 그 비율 자체 숫자로 때려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씩바를 써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만 더 왼쪽 좀만 더 왼쪽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어스는 비율을 정해요. 여유 공간을 왼쪽 몇 대 오른쪽 몇으로 할 거냐 50대 50으로 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비티를 지정한다라는 건 바이어스 그 비율로 치면 0만큼 한다 50만큼 한다 100만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만 제공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래비티 쪽 그 다음에 패딩을 직접 고정값으로 제공하는 쪽보다는 바이어스를 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가짜 핸드폰에서 돌아가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기는 한데 이제 실제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는 수많은 앱들은 여러분 핸드폰 다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자, 크기가 다른 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다라든가 할 수도 있잖아요. 막 펼칠 수 있는 핸드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A라는 핸드폰이면 패딩을 40을 잡아야지 적절한 위치예요. B라는 핸드폰은 패딩을 20을 잡아야지 적절한 위치예요. 개빡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정확히 20만큼 떨어뜨려서 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마진이나 패딩 지정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핸드폰, 막 가로로 40픽셀짜리 핸드폰 그런 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제 없는데 적절히 한 뭐 예를 들면 7대3 비율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4분의 1 지점에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을 때는 그걸 패딩이랑 그래비티를 써서 접근하면 핸드폰마다 그 비율이 실질적인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었고 겸사겸사 그 바이어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핸드폰은 돌아가기만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어차피 충전해봤자 3시간밖에 못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막 그런 비율 같은 거 해서 막 비례식 같은 거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서비스 제공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날엔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내 핸드폰에서도 예쁘게 나오고 다른 핸드폰에서도 잘 나오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두신 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바이어스 기능을 넣고 걔네가 포함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자주 써봤으면 좋겠다와 같이 파레트의 최상단에 지금 배치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 대충 제 기억이 맞다면 절반 정도를 지금 주파한 셈입니다. 근데 지금 10시 반이니까 지금 살짝 쉽시다.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구경을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얘 말고도 하나를 구경을 더 할 예정이고 그것까지 다음 주에 구경하고 짤막하게 정리하는 것까지가 우리 전반부 내용,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의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오늘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다음 주에 할 만한 내용을 살짝 땡겨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쿨하게 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일찍 집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조금 이따 거수 투표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원래 하던 거 쭉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일단은 여기는 확실히 추가하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일단 순서가 있기는 합니다. 뭐 컴퓨터 동네는 늘 그럴 거예요. 동등한 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버튼이 위 기준으로 살짝 아래에 배치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래에 먼저 버튼을 깔아놓고 두 번째 버튼이 걔 기준으로 살짝 위에 있으면 좋겠어요와 같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친다면 역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서 배치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리니어 레이아웃은 언제나 세로 버전이라면 새로운 버튼은 항상 가장 마지막 버튼의 아랫면을 기준으로 배치를 당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 마진을 지정한다라는 건 가장 마지막 버튼의 아랫면 기준으로 위 마진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부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버튼 기준으로 걔 밑에 들어가고 싶어요와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건 막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오늘 세팅되어 있는 내용의 마지막은 그 스크롤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스크롤 기능, 우리 핸드폰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잖아요. 우리 친구 목록은 내 핸드폰이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친구들이. 저도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막 카톡 친추합시다 막 이런 얘기 사람한테 꺼내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몇 명 있냐? 200명인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는 한데 어렸을 때 저는 방탕한 생활을 보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구경할 수 있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긴 지금 버튼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앱은 스크롤 기능이 전혀 필요가 없는 앱인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조금 과잉 투자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디자인 탭 보셔서 파레트 열어주시고, 지금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결국은 뷰가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뉴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그 다음에 버튼 2개. 그래서 파레트에 버튼스 가가지고 버튼을 추가를 하되, 이런 느낌으로 추가하려면 하나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xml 파일이라는 걸 고려하면 여기서도 복사 붙여넣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 4 내지는 가장 마지막에 달아둔 버튼을 선택한 채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번호도 자동으로 붙여주는 것 같아요. 버튼 5, 6, 7, 8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 화면에 전부 다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10몇 개, 10몇 개의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새로 추가하는 버튼이 화면에 절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밑으로 추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이 디자인 화면을 살짝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추가를 해서 보시면,
지금 한 친구가 뭔가 느낌표를 빨강색 느낌표를 지금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강색 느낌표는 그겁니다. 지금 이 버튼은 남아있는 영역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화면에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 두꺼운 사람들은 이걸 누를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오류를 뱉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버튼은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한 화면에 보여주기 어려운 수준의 많은 뷰들이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앱의 화면을 구성할 때 스크롤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추가하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대충 준비를 해주세요. 버튼을 충분히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팔레트 보시면 이것저것 있는데 스크롤 조금 내리면 컨테이너스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컨테인 할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스크롤 뷰라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심지어 3가지 버전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스크롤 뷰 지금 아이콘만 놓고 본다라면 그냥 스크롤 뷰는 네모 아이콘의 오른쪽에 깨작해가지고 실 하나를 그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크롤 바를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크롤 할 때만 오른쪽에 살짝 회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그 회색 실을 클릭을 하시면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스크롤 바 자체를 옛날 스타일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스크롤 바가 항상 자리를 차지하면 너무 좁아지니까 그런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기본적인 스크롤 뷰는 아마도 세로 버전인 것 같아 보여요. 다른 애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요 그냥 스크롤 뷰를 우리 앱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어디에 추가를 할 거냐? 어디 봅시다. 스크롤 뷰를 드래그 하셔갖고 요 메인 바로 아래에다가 드랍을 해주세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추가가 될 거고 이 친구를 까면 이런 느낌으로 스크롤 뷰라는 걸 추가를 했더니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지금 동봉을 해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세로 버전 스크롤 뷰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한꺼번에 쓰니까 이런 과잉 친절을 베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스크롤 뷰는 남겨주고 스크롤 뷰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으로 발급받은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은 날려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원래 들고 있었던 지금 버튼 잔뜩 들어있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드래그해서 스크롤 뷰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 스크롤 뷰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탭 가셔가지고 잠깐만요. 보니까 지금 버튼이 지금 조건이 전혀 지정 안 돼 있잖아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안에는 스크롤 뷰 하나밖에 없는 셈이기 때문에 알아서 화면 전체 기준으로 잡아줄 거고 마진 0인 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너비랑 높이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롤 뷰가 화면 전체를 지금 차지하는 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스크롤 뷰 안에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지금 열 몇 개가 잔뜩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Shift F10 눌러서 우리 핸드폰에 설치를 일단 걸어두고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까서 살짝 구경을 해보시면 얘가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제는 그 아까 전 빨강색 오류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버튼, 13번째 버튼, 14번째 버튼, 15번째 버튼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현재 디자인 화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버튼 하나가 저 밑에 살짝 들어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파란 네모를 적절하게 지금 해서 보여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디자인 화면에서도 스크롤이 되기는 하는데 그랬다가는 막 버튼 위치가 바뀐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방금 보이던 그대로 지금
버튼들 나열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능숙한 솜씨로 평소에 핸드폰 앱 사용하는 느낌대로 마우스를 써서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바를 누르는 것도 엄지손가락으로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스크롤 바가 살짝 보였다 사라지는 것까지 여러분이 연출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크롤 기능을 얘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맨 밑에 있는 버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맨 위에 있는 버튼 누를 수도 있고, 요 80 곱하기 80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등등이 다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현재 스크롤의 대상은 모든 뷰들입니다. 화면 전체가 스크롤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트리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화면 전체를 스크롤 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스크롤 뷰라는 친구는 딱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인간의 이기심이 또 발동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인간의 이기심이 또 발동을 해서, 자, 이제 카톡 친구 목록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비슷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맨 위에 최상단에 있는 애들은 고정시켜 두고 이 본론에 해당하는 중간 내용물만 스크롤하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스크롤 뷰에서 빼내면 되는 겁니다. 걔네는 스크롤 뷰에서 빼고 완전히 다른 곳에 배치를 하고, 남은 영역을 스크롤 뷰가 다 차지하도록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면 그럴싸한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버튼 하나랑 요 텍스트 뷰 하나 보이는 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스크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드래그를 해서 이 친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직통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전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된 셈이 되는 거니까 다시금 우리가 저 친구의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스크롤 뷰가 이미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뷰를 일단은 위 조건을 해제를 해주시면 이 친구는 아래에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매치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최소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0만큼의 높이를 갖도록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이렇게 일단 가려둔 다음에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이 화면 위를 왼쪽을 오른쪽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너비는 최대, 매치 컨스트레인트, 높이는 적절한 최소 높이를 갖도록 그렇게 살짝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화면 위에 적절한 크기로 항상 배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롤 뷰, 지금 밑에 깔려있는 스크롤 뷰를 선택해서 이 친구를 디자인 화면에서 이 친구의 윗면을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랫면 기준으로 잡아줘와 같이 드랍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그리하여,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 세트에서도 몇 번 털린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털리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털릴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어트리뷰트를 고칠 때는 여러분이 내 지금 누구의 무슨 어트리뷰트를 고치는 거냐를 잘 골라가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가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너비랑 높이를 지정합시다 라면 이 친구가 선택된 상태로, 그래서 디자인 화면에서 걔가 파란 네모로 표시돼야 되고, 어트리뷰트 탭에도 요거 지금 무슨 누구 형식 누구의 어트리뷰트를 고치는 거냐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엄한 애를 고쳐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건드려야 하는 애들만 건드려가면서 한 단계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가운데 영역 드래그 할 때 최상단에 있는 버튼이랑 텍스트 뷰는 유지가 된 채로 우리 내용물 컨텐츠에 해당하는 10수개의 버튼들이 있는 영역만 스크롤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대부분 뭐 메신저 앱들이라든가 그런 애들, 인스타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제 위에다가, 요즘은 이제 위에다 뭔가를 까는 메타보다는 밑에다가 뭔가를 깔기는 하죠. 메뉴 버튼들이라든가 그런 거.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쇼츠 같은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냐면 핸드폰을 밑에서 위로 쥐니까 위에 있는 버튼 클릭하려면 손가락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밑에는 스크롤 되지 않는 영역을 추가로 확보해 두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메뉴 버튼들 같은 거 배치하는 식으로 요즘은 UI를 만드는 편이죠. 아무튼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크롤 뷰 설명까지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러면 대충 여러분 40분에 집에 가게 만든다라면 2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뭘 하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설명하고 오늘은 일단 일찍 끝을 내고 여기서 과제 같은 거 아니면 잘 안 되는 거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남은 걸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스크롤 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이름에서 보이듯이 얘도 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스크롤 뷰라는 친구를 원한다면 다른 레이아웃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에 직접 포함시킬 수 있고 원한다면 다른 레이아웃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뷰들은 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레이아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뷰 하나를 지금 내용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를 이 스크롤 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는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스크롤 뷰 자체의 화면상의 위치랑 크기는 당연히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크롤 뷰는 그러면 본인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친구를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마술을 하나를 부려준다 이겁니다. 본인의 내용물을 그게 좀 위아래로 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전체 내용 중에 일부분을 우리한테 눈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랑 관련한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겠죠. 지금 이 친구가 화면 위 기준으로 어디 부분부터를 가리키고 있나에 해당하는 뭐 좌표라든가 그런 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고 그 좌표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능동적으로 고칠 수 있고 그렇게 고치는 데 성공할 때마다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다른 뷰들의 화면상의 위치나 크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지만 위치를 그때그때 바꿔서 다시 한번 그려주는 느낌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스크롤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고전적인 뷰예요. 스크롤 뷰는. 여러분 그거 봐봐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카톡은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엄청 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내 지금 친구가 내가 그 있잖아요. 그 뭐 팔로우라든가 할 수 있어. 저는 인스타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가입 안 해서 모르는데 아무튼 친구가 1000명 있다 칩시다. 1000명이 어제 뭔가를 한마디씩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페이스북, 인스타 앱을 딱 켰을 때 1000명이 한 얘기를 전부 다 뷰를 이제 엑셀 컨텐트 뷰인가 뭔가 해가지고 준비해서 우리한테 한 번에 보여주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저 사람이 원한다라면 1000개도 10,000개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되게 소셜한 느낌의 앱들은 처음부터 1000개, 10,000개를 다 준비를 해두지 않아요. 대신에 스크롤을 당할 때마다 저 사람 지금 내가 지금 20개를 준비해놨는데 뒤에 있는 10개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와 같은 상황에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인터넷 문 방문해가지고 본사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온 새로운 메시지 같은 거 있냐 게시글 같은 거 있냐를 확인해서 우리가 스크롤 하는 동안 걔네를 뒤에서 로드를 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좀 성격이 급하다 스크롤을 엄지손가락을 휙휙 날리는 성격이다라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의 니즈에 제대로 속도를 발휘를 하지 못해서 맨 밑에 있는 로딩 창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그런 창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라든가 그런 애들도 위아래로 넘겨가지고 보고 하잖아요. 걔도 이제 여러분이 다음 거 다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할 때는 로딩 창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걔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휙휙휙휙 가면 다음 영상 아직 뭐 재생할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스크롤 넘기면 여러분이 살짝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아무튼
스크롤 뷰는 그런 뭔가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이 친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나는 비록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예를 들면 800dp로 한정돼 있지만 나한테 포함되어 있는 다른 애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자기의 크기를 저 50만 dp 높이로 하고 싶어요. 원한다면 해준다 이거예요. 어차피 다 못 보여주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화면 높이라든가 너비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내용물의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게 그런 일종의 가상 공간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가상 공간에 현재는 어떤 부분을 실제로 내가 차지하는 영역에다 디스플레이를 할 거냐를 적당히 어트리뷰트 바꿔가면서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쓰는 스크롤 엄청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앱들은 진짜로 여기 지금 버튼이 열 몇 개밖에 안 돼서 괜찮은데 버튼 1000개를 스크롤 뷰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 얘 엄청 렉 걸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시에 열 몇 개밖에 못 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후반부쯤 가면 그러한 단점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볼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스크롤 뷰랑 관련한 내용이 끝이 나고 자, 그래서 스크롤 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스몰폰이든 더 작은 핸드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해 놓은 컨텐츠들을 더 많이 저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 화면의 크기상의 제약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컨텐츠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래요. 오늘 여유 있는 김에 요거를 제가 우리 익스포트 해가지고 올려둘게요. 요거를 그대로 들고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얘를 살짝 고쳐서 지금 저 두 가지 레이아웃 말고 세 번째 레이아웃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거 활용하고 간단한 앱 같이 만들어보고 정리를 하는 게 전반부 끝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3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아마 노력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오늘 진행해 봤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오늘 과제 하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 과제 마감이 다음 주까지인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 20분 정도는 그런 느낌으로 할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 아이고